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회색빛 하늘은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다. 강혜원은 익숙하게 백화점 회전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지는 않았지만 유행과는 거리가 먼 검은색 코트와 평범한 차림새는 그녀가 이 화려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의 눈은 깊었지만 슬픔을 감추고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인내를 겪어왔는지 말해주는 듯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이 걸려 있었는데 마치 그녀의 삶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처럼 무거워 보였다. 입구에 서 있던 키 크고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직원은 얇은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말했다. 그 평범한 복장으로 어디 가세요? 혹시 길을 잃으신 건 아니시죠? 여기는 고객 라운지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명백하게 담겨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고객들도 그들의 대화에 흥미를 느끼고 흘깃거렸다. 혜원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직원을 응시했다. 그 직원은 그녀의 시선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혜원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려 에스컬레이터를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직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지만 혜원은 이미 그의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혜원의 시선은 백화점 내부를 천천히 훑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명품 매장들의 번쩍이는 간판,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해서 기시감마저 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이 백화점을 방문했던 기억들. 그때의 백화점은 지금과는 다른 이름이었고 분위기도 사뭇 달랐지만 웅장함과 위압감은 변함이 없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이곳의 최상층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릴 적에는 그저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곳이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곳은 권력과 욕망이 뒤엉킨 거대한 미로였다. 갑자기 그녀의 머리에 강렬한 통증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깨진 유리 조각들이 뇌를 긁는 듯한 아픔이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또다시 그녀를 덮쳐왔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다. 그 안에 그녀의 부모님과 오빠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살아남았다. 홀로. 그날의 충격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가족, 기억의 일부, 그리고 평범했던 삶까지도. 그녀는 사고 이후 한동안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잔인한 운명 앞에서 무릎 꿇지 않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인내와 끝없는 자기 수련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찾아 헤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강혜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혜원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 넓고 화려한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 양쪽으로는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매장들을 무심히 지나쳤다. 그녀의 목적지는 명확했다.
백화점의 VIP 라운지를 지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비밀스러운 문이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카드키를 꺼내 문에 갖다 댔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복도가 나타났다. 이곳은 일반 백화점 구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정적만이 감도는 공간. 이곳이 바로 백화점 최상층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였다. 이 통로를 통해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엘리베이터 문은 짙은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CEO라는 작은 글자가 새겨진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부드럽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안은 정교한 대리석과 은은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 안에서 혜원은 자신의 그림자를 응시했다. 그림자는 흔들림 없이 그녀를 따랐다. 5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나약한 존재였지만 이제 그녀는 거대한 기업의 정점에 서야 할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을 이끄는 것을 넘어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의무였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눈앞에 드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통유리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머물던 그리고 이제 그녀가 앉아야 할 자리, 그룹 회장실이었다. 회장실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아버지의 부재가 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회장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는 잘 정돈된 서류들과 함께 아버지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아버지는 늘 그녀에게 강인함을 가르쳤다. 혜원아,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혹하단다. 하지만 그 냉혹함 속에서도 너는 꽃을 피워야 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지. 그 말이 그녀의 귀에 생생하게 울렸다. 아버지는 그녀가 그룹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평범한 삶을 꿈꿨다. 사고가 모든 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갑자기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혜원은 놀라 몸을 돌렸다. 문에는 아까 백화점 입구에서 그녀를 비웃었던 그 직원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당황과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혜원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의아함을 느꼈던 모양이다. 그는 그녀가 이 빌딩의 최고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쫓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자신이 비웃었던 평범한 여인이 바로 그룹의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서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직원은 말을 더듬었다. 저기, 어떻게...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은 듯했다. 혜원은 차가운 시선으로 직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을 감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호함과 권위가 서려 있는 마치 얼음장 같은 시선이었다. 그녀는 직원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직원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나가세요. 혜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도 강력했다. 직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회장실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다. 혜원은 다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그녀는 이 자리, 이 회장실에서 벌어질 치열한 싸움을 직감했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비밀, 그리고 그녀를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의 음모.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결의가 끓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제국의 수장이 되어 자신에게 드리워진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할 운명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회색빛 하늘을 향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그녀의 앞날처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기업의 소유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찾아가는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감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아낼 것이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등대처럼 굳건히 서서 자신만의 길을 밝혀나갈 것이다. 그녀의 심장 속에서는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불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열망, 그리고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의지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 백화점 최상층, 회장실의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혜원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아까 전 직원의 혼비백산한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녀의 감정은 무덤덤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 이 거대한 그룹과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에 있었다. 회장실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혜원의 내면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여유가 없었다. 강혜원 씨, 드디어 오셨군요. 문이 다시 열리고 나직하지만 강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원은 고개를 들었다. 문턱에 선 사람은 강진우였다.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 값비싼 수트가 그의 야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혜원의 아버지인 고 회장의 오랜 경쟁자이자 현재 그룹의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는 인물이었다. 진우는 혜원이 자신을 알아볼지 테스트하듯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군요, 강 부회장님. 혜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진우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진우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침착함에 그는 당황한 듯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아니 벌써 회장실에 계셨다니 놀랍군요. 진우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다. 고 회장님의 따님이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그룹의 주요 사안들을 감당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저희 이사진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혜원을 얕잡아보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혜원은 아버지의 사진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유산이라, 그 유산이 단순한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의 말은 뼈가 있었다. 혜원은 그의 말을 받아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우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직 그룹의 경영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진우는 한 발짝 더 혜원에게 다가섰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고 회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이후로 그룹은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제가 부회장으로서 이 자리를 지켜왔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장님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혜원을 압박했다. 혜원은 차분하게 진우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혜원아, 강진우를 조심해라.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네가 모르는 그림자가 그의 뒤를 따르고 있어. 아버지는 생전에 진우를 경계하라고 늘 신신당부했었다. 혜원은 아버지가 왜 진우를 그렇게 경계했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룹의 상황은 제가 직접 파악할 겁니다. 혜원은 진우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리고 이미 선대 회장님의 비서실장으로부터 기본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진우의 얼굴에 미묘한 경련이 일었다. 비서실장은 고 회장의 충직한 신복이었다. 그가 혜원에게 먼저 접촉했다는 사실은 진우에게 불쾌한 소식이었을 것이다. 진우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새로 부임하시는 회장님께 그룹의 현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경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죠. 물론 혜원 씨의 회장직 수락 여부에 대한 투표도 진행될 겁니다. 그의 말은 혜원에게 회장직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의도였다. 알겠습니다. 혜원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진우는 그녀의 예상외의 침착함에 더욱 초조해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혜원에게 인사를 꾸벅하고 회장실을 나섰다. 진우가 나가자마자 혜원은 책상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에 머물렀다. 5년 전 그날 아버지와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날이었다. 가족 모두가 오랜만에 교회로 나들이를 떠나던 길이었다.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옆자리에서 웃고 계셨다. 오빠는 뒷자리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혜원은 창밖 풍경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혜원아, 아빠는 네가 늘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단다. 아버지는 운전 중에도 거울로 혜원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세상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끌기도 해. 만약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라. 그리고 이 그룹은 언젠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저 평범한 농담으로 치부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운전대를 놓치고 차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빠, 왜 그러세요? 혜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했다. 차는 통제 불능 상태로 질주했고 굉음과 함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철골이 찌그러지는 소리,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와 오빠의 비명소리. 혜원은 충격으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주위는 온통 피와 파편으로 뒤덮여 있었고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몸의 통증보다 더 심한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다. 의사는 그녀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살아남은 것이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과 오빠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잃었다. 아니,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발견했다.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 사랑하는 딸, 혜원에게. 만약 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망한다면 너는 즉시 그룹의 모든 권한을 승계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너는 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 내가 남긴 단서들을 찾아라. 진실은 항상 감춰져 있지만 너는 그것을 찾아낼 용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그룹의 경영권은 네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 사진들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온전히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녀는 유언장의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했다. 그리고 그룹의 경영권을 온전히 승계받기 위해서는 이 사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고 경영에 대한 지식도 전무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녀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복잡한 세상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다. 혜원은 과거의 회상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비서실장이 미리 가져다 놓은 그룹의 주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차례대로 서류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들. 특히 이사회 회의록에는 강진우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그는 고 회장 사망 이후 그룹의 중요한 결정들을 대부분 주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예리하게 숫자들과 글자들을 따라갔다. 그녀는 비록 경영 경험은 없었지만 놀라운 집중력과 직관력을 발휘했다. 얼마 후 혜원은 특정 서류 한 묶음에서 시선을 멈췄다. 그것은 그룹 계열사의 해외 투자 보고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자금이 해외 법인으로 흘러들어갔는데 그 투자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았다. 손실액이 엄청났지만 진우는 계속해서 추가 투자를 강행하고 있었다. 혜원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감지했다. 그녀는 이 보고서가 수상하다고 직감했다. 그때 비서실장 김민준이 조용히 회장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를 향한 충성심은 변함없어 보였다. 김 실장은 고 회장의 오른팔이었고 혜원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회장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김 실장님, 이 해외 투자 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김 실장에게 내밀었다. 김 실장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 보고서는 강 부회장님께서 직접 추진하신 프로젝트입니다. 고 회장님께서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강 부회장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선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이유에서죠? 혜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점이 바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강 부회장님께서는 늘 이 투자가 그룹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항상 모호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김 실장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강 부회장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고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강 부회장님을 경계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요.
혜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이미 아버지의 경고를 상기하고 있었다. 네, 회장님께서는 강 부회장님을 늘 가면을 쓴 늑대라고 부르셨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척하지만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야심가라고요. 특히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강 부회장님의 행보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이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실장은 망설임 끝에 중요한 정보를 털어놓았다. 은밀하게요? 혜원이 되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몇몇 해외 법인과의 계약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체결된 계약들인데 그룹에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보고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그 계약서들은 모두 강 부회장님께서 회수해 가셨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고 회장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듯했다. 혜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더욱 강해졌다. 김 실장님, 그 계약서들의 사본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김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쉽게도 없습니다. 강 부회장님께서 직접 모두 파기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그 계약서와 관련된 몇몇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중 한 명은 고 회장님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퇴직했지만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혜원의 얼굴에 희미한 결의가 떠올랐다. 그분들의 명단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강 부회장님은 지금 회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맹렬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워야 할 전사였다. 김 실장은 그녀의 단호함에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안전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사회에서는 강 부회장님이 어떤 술수를 부릴지 모르니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혜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리 없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장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이사회에서 어떤 난관에 부딪힐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녀는 이 자리를 지켜낼 것이고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그날 밤 혜원은 회장실에서 밤늦게까지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다. 그녀는 그룹의 역사, 주요 사업 분야, 그리고 복잡한 지분 구조를 파악하며 경영 지식을 빠르게 습득해 나갔다. 그녀는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빨아들였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이 거대한 기업을 건강하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을 잇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시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깥의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최상층 회장실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새벽이 오기 전 강혜원은 폭풍우를 뚫고 나아갈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서류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길게 늘어선 대리석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주요 이사들과 경영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두들 겉으로는 정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회원을 향한 시선에는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은근한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회원이 고작 5년 만에 경영의 세계로 돌아온, 심지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일부 기억을 잃었다는 소문까지 도는 어린 여성에게 과연 그룹의 운명을 맡길 수 있을지 의심하는 눈치였다. 강진우 부회장은 회의실의 상석에 앉아 회원을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회원이 어떤 질문에도 쉽게 답변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함정을 파놓았을 터였다. 자, 그럼 강혜원 이사님의 회장직 승계에 대한 이사회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말에는 묘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는 회원에게 발언 기회를 넘기기 전에 자신이 먼저 분위기를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준비된 자료를 보며 그룹의 재무 상황과 최근 실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은 유창했고 논리적이었다. 그러나 회원의 눈에는 그의 보고서 곳곳에 숨겨진 허점들이 보였다. 특히 그가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길게 늘어놓을 때 회원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그 프로젝트가 그룹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며 단기적인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부회장님. 회원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침착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말씀하신 해외 투자 프로젝트의 손실액이 예상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단순히 단기적인 손실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손실 발생 원인과 앞으로의 회수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진호의 얼굴의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회원이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것은 시장 상황의 변동성 때문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과 현지 경제 상황 악화가 겹치면서 하지만 저희는 이미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곧 새로운 투자 유치로 손실을 만회할 계획입니다. 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둘러댔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단순한 시장 상황 변동으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회원은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특정 법인과의 계약 조건은 그룹에 지나치게 불리합니다. 이 계약들은 누가 어떤 근거로 승인한 것입니까? 그녀의 질문은 핵심을 꿰뚫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이사들 중 몇몇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회원이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롭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강진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회원을 비꼬았다. 강혜원 이사님께서는 아직 그룹의 복잡한 해외 투자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이 모든 계약은 선대 회장님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진행된 사항입니다. 물론 제가 실무를 담당했지만 모든 결정은 고 회장님과 상의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고 회장에게 떠넘기려는 비열한 의도를 드러냈다. 돌아가신 분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강 부회장님. 회원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선대 회장님께서 승인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 계약서들은 모두 강 부회장님께서 회수해 가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강진우의 얼굴은 굳어졌고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회원의 말은 강진우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이사들은 강진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 이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계약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 부회장님, 명확한 해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우는 궁지에 몰린 듯 보였다. 그는 짧은 침묵 끝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좋습니다. 혜원 이사님께서 그렇게 의심하신다면 제가 직접 그 계약서들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조사 중인 사안도 많습니다. 그는 시간을 벌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 이사님들의 판단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강 부회장님께서 그 계약서들을 가져오시는 대로 다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혜원은 강진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사실상 강진우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다. 강진우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그는 혜원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일 줄은 몰랐다.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그가 나가자마자 이사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혜원은 이사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말했다. 저는 선대 회장님의 명예를 걸고 이 그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에 해를 끼치는 모든 부정한 세력들은 반드시 뿌리 뽑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사회 회의가 잠시 중단된 사이 혜원은 김민준 비서실장과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다. 회장님, 강 부회장님은 분명 시간을 벌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들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파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실장이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시간을 끄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김 실장님, 어제 말씀하신 고 회장님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그분은 누구입니까? 지금 바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고 회장님의 비서였던 이수연 씨입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해서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후 김 실장의 연락을 받은 이수연이 회장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고 회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회장님, 이수연입니다. 그녀는 혜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랜만이세요, 수연 씨. 혜원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수연을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강 부회장과 관련된 해외 투자 계약서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수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스쳤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계약서들에 대해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 회장님께서는 그 계약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셨습니다. 계약 조건이 그룹에 너무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강 부회장님이 계약서에 회장님의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때 회장님의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강요당한 듯한 표정이었죠. 혜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요당했다고요? 그럼 그 계약들은 아버님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그 계약서에 서명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고 회장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죄책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듯했다. 혹시 그 계약서들에 사본이나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강 부회장님이 사고 직후 모든 관련 서류들을 가져가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중요한 자료들을 따로 보관해 두셨습니다. 황금나무라는 이름의 폴더에 넣어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나무요? 혜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황금나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읽어주시던 동화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늘 그 동화책 속 황금나무처럼 단단하고 귀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네, 그 폴더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늘 가장 안전한 곳, 누구도 예상치 못할 곳에 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 부회장님에게 들키지 않도록 저에게도 절대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수현은 불안한 눈빛으로 회장실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 부회장님이 그 폴더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수연 씨, 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수연이 회장실을 나서자 혜원은 생각에 잠겼다. 황금나무 폴더.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단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 누구도 예상치 못할 곳이라니. 그녀는 아버지의 성격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늘 알쏭달쏭한 수수께끼를 내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숨겨둔 보물찾기 놀이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항상 예상치 못한 장소에 단서를 숨겨두셨다. 그때 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것은 놀랍게도 이준호였다. 그는 정복 차림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다. 단정한 셔츠와 바지,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평범한 경비원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준호 씨? 혜원은 예상치 못한 그의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 비서실장님께 여쭈어보고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긴박함이 느껴졌다. 이사회 회의에서 강 부회장님과 해외 투자건으로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강 부회장님이 그 계약서들을 찾아오겠다고 하셨다면서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본래 그룹의 보안팀에서 일하지만 예전에는 경찰청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고 회장님 사고 당시 그 사건을 담당했던 팀에 잠시 합류했었습니다. 이준호의 말에 혜원의 눈이 커졌다. 그때부터 저는 강 부회장님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행동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회 회의에서 보여주신 강 회장님의 태도를 보니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강 부회장님은 분명히 그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때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혜원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다. 당시에는 강 회장님께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감히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게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신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 부회장님의 비리를 오랫동안 추적해 왔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존재, 그리고 해외 투자건에 대한 자료들을 조금씩 모아왔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혜원에게 내밀었다. 혜원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강진우의 이름이 적힌 해외 법인들의 목록과 복잡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들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눈이 다시금 빛났다. 이것은 그녀가 찾던 단서들이었다. 이준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회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고 회장님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강 부회장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황금나무 폴더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풀었을 겁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몰라도 분명 강 부회장님에게 치명적인 증거일 겁니다. 회원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황금나무 폴더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 회장님께서 저에게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그 폴더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혹시 회장님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강 회장님을 찾아가 진실을 밝히는 것을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회원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함께 찾아야 합니다, 이준호 씨. 이 모든 진실을.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원이 문을 열자 눈앞에는 갈색 털을 가진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녀석은 겁에 질린 듯 몸을 떨고 있었다. 녀석의 목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는데 초코라고 적혀 있었다. 초코. 회원은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초코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회원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녀석의 눈은 슬퍼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했다. 마치 길을 잃은 영혼이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다. 이 강아지가 왜 여기에... 준호가 의아한 듯 중얼거렸다. 회원은 초코를 안아 올렸다. 녀석의 몸은 따뜻했고 그녀의 품에 안기자마자 안심한 듯 몸을 떨었다. 그녀는 초코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녀석의 눈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마치 녀석이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초코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느꼈다. 녀석은 어쩌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혹은 진실을 향한 길을 밝혀줄 또 다른 단서일지도 몰랐다. 이사회 회의가 속게 되자 강진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예상대로 황금나무 폴더를 찾아오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몇몇 이사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회원은 그들의 은밀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사회 내부에도 강진호의 협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 부회장님, 황금나무 폴더는 찾으셨습니까? 회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강진호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강진호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원 이사님.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 폴더는 선대 회장님께서 워낙 은밀하게 보관하셨던 터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강 부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룹의 경영권은 더 이상 공백 상태로 둘 수 없습니다. 회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 이사회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사회에 저의 회장직 승계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그때 강진우와 눈빛을 주고받았던 이사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강 이사님, 저희는 강 이사님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경영 일선에서 떠나 계셨고 그룹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지금 당장 회장직을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그의 말에 동조했다. 그들은 강진우의 편에 서서 회원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들의 논리는 일견 타당해 보였지만 회원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강진우의 꼭두각시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혜원을 견제하고 있었다. 혜원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지난 5년간 그룹의 상황을 꾸준히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경영 경험은 부족할지 몰라도 저는 그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선대 회장님의 유지를 이어받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 부회장님께서는 지난 몇 년간 그룹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불분명한 해외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바로잡고 그룹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이사님들께 그룹의 미래를 위한 저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혜원은 테이블 위로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이준호가 건네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진우가 숨기려 했던 해외 투자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그 배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존재를 폭로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며 강진우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이 자료들은 강진우 부회장님께서 은밀하게 추진해온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횡령의 증거입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이 해외 법인들은 실체가 불분명하며 그룹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강 부회장님께서 고 회장님을 강요하여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며 심지어 선대 회장님의 사망에도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합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진우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강혜원 이사님, 감히 저를 모함하려는 겁니까? 강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혜원은 그의 반응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이 모든 자료들은 이준호 보안팀장이 지난 몇 년간 직접 수집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직에 오르면 이 모든 비리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강진우는 더욱 격분했다. 그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때 이준호가 회의실 문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에 있는 무언가를 잡는 듯했다. 강 부회장님, 이사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강진우는 이준호를 노려보았다. 감히 네가 나를 막으려는 거야? 네까짓 게 뭔데? 저는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준호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강 부회장님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겁니다. 회의실의 이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강진우가 제시한 비전이 아닌 혜원이 제시한 증거들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진우의 협력자들조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이사회는 강진우의 회장직 승계 안건을 부결시켰고 혜원의 회장직 승계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강진우 측의 반발이 있었지만 혜원이 제시한 강력한 증거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이사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혜원의 회장직 승계를 확정했다. 이사회 회의가 끝나자마 혜원은 이준호와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다. 혜원은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준호 씨,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혜원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천만에요, 회장님. 고 회장님께서 원하셨던 바입니다. 이준호는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강 부회장님은 분명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가 숨겨둔 또 다른 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나무 폴더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폴더가 이 회장실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을 숨겨두셨으니까요. 그녀는 회장실을 둘러보았다. 그 폴더 안에는 분명 강진우의 마지막 비리가 담겨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초코가 회장실 문을 긁적이며 낑낑거렸다. 혜원이 문을 열어주자 초코는 쏜살같이 들어와 혜원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혜원이 초코를 쓰다듬자 녀석은 안심한 듯 혜원의 발밑에 앉아 혜원과 이준호를 번갈아 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초코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이상하게도 이 강아지는 회장님 주변을 떠나려 하지 않는군요. 마치 회장님을 지켜주려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가 보내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혜원이 미소 지었다. 초코, 혹시 네가 아빠가 숨겨둔 황금나무 폴더가 어디 있는지 아니? 혜원이 농담처럼 초코에게 물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초코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회장실 한쪽 벽면으로 다가갔다. 녀석은 벽에 설치된 거대한 책장 아래쪽에 있는 작은 그림을 긁기 시작했다. 초코야, 뭐 하니? 혜원이 초코에게 다가갔다. 초코는 계속해서 그림을 긁으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다. 이준호는 초코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 저 그림은 고 회장님께서 아끼시던 그림이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고 회장님의 취미 생활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혜원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그림은 숲속에 홀로 서 있는 거대한 나무를 그린 것이었다. 나무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황금나무. 혜원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황금나무였다. 혜원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러자 그림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고가 드러났다. 금고는 고풍스러운 디자인으로 숫자 패드가 아닌 지문 인식 장치가 달려 있었다. 아버지는 늘 중요한 것을 숨길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지. 혜원은 과거를 회상하며 중얼거렸다. 혹시 회장님의 지문이 인식되는 금고입니까?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지문 인식 장치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낡은 가죽 폴더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폴더에는 황금나무라는 글자가 송글씨로 쓰여 있었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폴더를 꺼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폴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과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서류들은 모두 강진우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었다. 불법적인 해외 자금 유출, 비자금 조성, 그리고 수많은 차명 계좌의 내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송글씨로 쓰인 유서가 있었다. 유서에는 강진우가 아버지를 협박하여 불리한 계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했고, 심지어 사고 당일 아버지가 운전 중 의식을 잃게 만든 약물을 사용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USB 안에는 이 모든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강진우의 모든 죄를 기록해둔 것이었다. 이게 다. 혜원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난 것이었다. 회장님. 이준호는 조용히 혜원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눈빛에도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혜원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진우의 협박과 음모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강진우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고, 아버지가 반항하자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아버지는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강진우의 사주를 받은 누군가가 약물을 사용했던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강진우, 혜원의 입에서 분노의 찬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에는 복수심이 아닌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강진우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초코는 혜원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혜원을 위로하는 듯 했다. 녀석은 분명 혜원에게 보내진 수호 천사였다. 혜원은 USB와 서류들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외침이자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줄 등대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강진우와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회에서 돌아온 강진우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책상을 뒤엎고 고함을 질렀다. 강혜원, 감히 내까짓게 나를 건드려? 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내 앞으로 김 실장과 이준호를 데려와. 그리고 강혜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그녀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사람을 붙여. 특히 그 황금나무 폴더를 찾았는지 확인해.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그의 비서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부회장님, 김 비서실장님은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이준호 팀장도 오늘 아침부터 자리를 비웠습니다. 뭐라고? 감히 이놈들이 내 명령을 무시해? 강진우는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황금나무 폴더가 혜원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 폴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죄를 폭로할 증거였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폭탄이었다. 그날 밤 혜원은 회장실에서 이준호와 함께 아버지의 유서와 USB 파일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음성 파일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강진우가 어떻게 아버지를 협박하고 결국 살해했는지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있었다. 강진우는 아버지의 건강 악화를 이용하여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고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독극물을 이용해 사고로 위장 살해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이준호 씨, 이 모든 증거들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강진우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강진우는 쉽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바로 그때 초코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회장실 문을 향해 날카롭게 짖으며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초코야, 왜 그래? 혜원이 초코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녀석은 계속해서 짖었다. 이준호는 재빨리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문에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게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였다. 회장님,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이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혜원은 초코를 품에 안았다. 초코는 혜원의 품에 안겨서도 계속해서 낑낑거렸다. 이준호는 재빨리 책상 서랍을 열어 비상용 호루라기를 꺼냈다. 이건 보안팀 비상 호출용 호루라기입니다. 혹시 제가 위험에 처하면 이걸 불어주십시오. 지원팀이 곧 올 겁니다. 회장님은 저와 함께 비상구로 나가셔야 합니다. 이준호는 혜원을 비상구 쪽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회장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강진우와 그의 사설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은 험악했고 손에는 둥기가 들려 있었다. 강혜원, 감히 내 것을 빼앗으려 해. 그 폴더 내놔. 강진우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눈과 같았다. 이준호는 혜원을 감싸며 강진우 앞을 가로막았다. 강 부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녹화? 웃기는군. 여기서 너희들을 처리하고 나면 아무도 모를 일이다. 강진우는 비열하게 웃으며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저들을 잡아서 폴더를 회수해라. 경호원들이 혜원과 이준호에게 달려들었다. 이준호는 전직 형사답게 능숙하게 경호원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혜원을 보호하며 비상구 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혜원은 품에 안고 있던 초코를 땅에 내려놓았다. 초코야, 도망가.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초코는 도망가지 않았다. 녀석은 오히려 강진우와 경호원들을 향해 날카롭게 짖으며 혜원의 앞을 막아섰다. 강진우는 초코를 발로 차려 했다. 저 빌어먹을 개새끼가. 하지만 초코는 민첩하게 강진우의 발을 피하더니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다. 강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그 틈을 타 이준호는 경호원 한 명을 넘어뜨리고 혜원을 비상구 안으로 밀어 넣었다. 회장님 어서요. 제가 맡겠습니다. 이준호가 소리쳤다. 혜원은 망설였다. 이준호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여기에 남아있으면 이준호마저 위험해질 터였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비상구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이준호의 비상 호출 호루라기를 떠올렸다. 그녀는 재빨리 호루라기를 꺼내 힘껏 불었다. 삑, 삑, 삑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강진우는 호루라기 소리에 경악한 듯 얼굴이 굳어졌다. 젠장, 보안팀이 올 거야. 빨리 저 여자 잡아서 폴더를 회수해. 그는 경호원들을 다그쳤다. 혜원은 비상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이준호가 무사하기를 빌었다. 그리고 그녀는 황금나무 폴더를 반드시 지켜야 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자 강진우의 죄를 밝힐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아래층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강진우의 부하들이 아래층에서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다. 비상계단 중간에는 작은 창문이 나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어두운 밤하늘과 멀리 도심의 불빛들이 보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강혜원, 거기 서라. 강진우의 경호원 중 한 명이 그녀를 덮치려 했다. 혜원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황금나무 폴더가 바닥에 떨어졌다. 서류들이 흩어지고 USB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안 돼. 혜원은 비명을 지르며 USB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경호원은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혜원은 순간적으로 경호원의 손목을 꺾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혹독하게 몸을 단련해왔다. 격투술도 익혔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혜원이 아니었다. 경호원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혜원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재빨리 주워 담았다. 하지만 USB는 이미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USB는 안 돼. 혜원은 망설이지 않고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그녀는 USB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희미한 빛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빛을 따라 통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비상통로로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곳이었다. 그녀는 통로 끝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다. 안도감에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찾았군. 강혜원. 혜원은 몸을 돌렸다. 강진우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승리감에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뒤에는 몇 명의 경호원들이 더 서 있었다. 이준호는 보이지 않았다. 혜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준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 USB 내놔라. 그럼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다. 강진우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혜원은 USB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절대 안 돼. 이 안에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가 담겨 있어.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내놔라. 강진우는 경호원들에게 혜원을 잡으라고 명령했다. 경호원들이 혜원에게 달려들었다. 혜원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하며 USB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많았고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다. 결국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젠장, 이 계집애가 생각보다 강하군. 경호원이 혜원의 손에서 USB를 빼앗으려 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맹렬한 기세로 달려드는 그림자가 있었다. 크르릉,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초코가 경호원의 다리를 물었다. 경호원은 비명을 지르며 초코를 떼어내려 했지만 초코는 놓아주지 않았다. 초코야! 혜원이 소리쳤다. 초코는 경호원의 다리를 놓아주고 강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강진우는 초코를 발로 차려 했지만 초코는 민첩하게 그의 발을 피하더니 그의 손을 물었다. 아! 강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USB를 떨어뜨렸다. USB는 바닥에 떨어져 통로 끝으로 굴러갔다. 초코는 강진우의 손을 놓아주고 혜원에게 달려왔다. 녀석은 혜원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그녀를 위로하는 듯 했다. 그 틈을 타 혜원은 재빨리 USB를 주워들었다. 그녀는 초코의 도움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초코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강진우는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혜원과 초코를 노려보았다. 빌어먹을 개새끼, 감히 나의 일을 방해해. 그는 다시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둘 다 잡아. 그리고 저 개는 죽여버려. 경호원들이 다시 달려들었다. 혜원은 초코를 안고 필사적으로 통로 끝으로 도망쳤다. 통로 끝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다. 주차장은 어둡고 넓었다. 그녀는 차들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경호원들의 눈을 피했다. 초코는 혜원의 품에 안겨서도 계속해서 낑낑거렸다.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 소리였다. 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젠장, 누가 신고했어?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빛이 번쩍이더니 여러 대의 경찰차가 들이닥쳤다. 그리고 경찰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준호였다.
그는 몇 명의 경찰관들과 함께 강진우와 경호원들을 향해 다가왔다. 강진우 씨, 당신을 살인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진우는 경악한 듯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이준호,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저는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준호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 USB 안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강진우와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강진우는 발버둥 치며 혜원을 노려보았다. 강혜원,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너도 결코 평화롭지 못할 거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번뜩였다. 혜원은 초코를 품에 안고 강진우를 응시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밝혀냈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감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초코는 혜원의 품에 안겨 그녀의 뺨을 핥아주었다. 녀석은 마치 잘했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준호는 혜원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다. 밤하늘의 잿빛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희미하게 별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경찰차가 강진우와 그의 경호원들을 태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하 주차장은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혜원은 이준호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었다. 안도감과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다. 초코는 혜원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이준호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그는 혜원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네, 괜찮아요. 이준호 씨 덕분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강진우가 잡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꿈만 같았다.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그림자가 드디어 사라진 것이다. 이준호는 혜원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고 회장님의 억울함도, 회장님의 고통도요. 그들은 함께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 다시 백화점 내부로 향했다. 새벽의 백화점은 고요했다. 명품 매장들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텅 빈 복도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렸다. 혜원은 초코를 안고 이준호와 함께 걸었다. 녀석은 혜원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회장실로 돌아오자 김민준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이준호 팀장님, 두 분 다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강 부회장이 사람들을 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김 실장은 자책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김 실장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혜원은 김 실장을 위로했다. 강진호는 이제 더 이상 그룹에 해를 끼칠 수 없을 겁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가 밝혀질 겁니다. 혜원은 이준호와 함께 김 실장에게 황금나무 폴더 안에 있던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유서, 강진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이 담긴 USB. 김 실장은 자료들을 확인하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럴 수가.
강 부회장이 감히 회장님께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군요. 김 실장은 이를 갈았다. 이제 이 모든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증인으로 함께 서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이준호, 김 실장과 함께 검찰청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비극의 진실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진우가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었다. 검찰은 혜원이 제출한 황금나무 폴더 속 증거들과 이준호가 오랫동안 수집해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강진우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강진우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특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과 강진우의 모습이 찍힌 영상 파일은 그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강진우의 비리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그룹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주식은 폭락했고 강진우와 관련된 이사들은 줄줄이 사퇴했다. 그의 추종자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권력의 허망함은 그렇게 냉혹하게 드러났다. 몇 주 후 강진우는 살인교사, 횡령, 배임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은 그의 모든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혜원은 재판 결과를 듣고도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심이 아니라 단지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강진우가 처벌받자 그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혼란은 있었지만 혜원의 단호한 리더십과 이준호, 김 실장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혜원은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끊어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처럼 그룹을 단순한 이윤 추구의 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녀는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그룹 내부에서도 큰 지지를 얻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그룹의 회장이자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혜원은 매일 아침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잿빛 하늘이 아니었다. 푸른 하늘 아래 도시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고 아버지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다. 이준호는 혜원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룹의 보안 책임자로서 혜원을 그림자처럼 보좌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연인이었다. 혜원은 이준호의 따뜻한 시선과 한결같은 지지에 힘을 얻었다. 그들은 함께 그룹의 미래를 그려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관계였다. 그리고 초코는 혜원의 가장 특별한 가족이 되었다. 녀석은 매일 아침 혜원의 회장실로 출근하여 그녀의 발밑에서 낮잠을 자거나 그녀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초코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혜원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그녀를 구해준 수호천사였고 그녀의 아픔을 위로해준 가장 따뜻한 친구였다. 혜원은 초코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알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녀석은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그녀 곁에 머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혜원은 퇴근 후 이준호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초코는 그들의 앞을 쫄랑쫄랑 뛰어갔다. 따뜻한 저녁 햇살이 그들의 발걸음을 비추었다. 회장님,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이준호가 혜원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혜원도 미소로 화답했다. 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준호 씨 덕분입니다. 이준호는 혜원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저는 회장님께서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때 초코가 갑자기 멈춰서서 어딘가를 응시했다. 혜원과 이준호는 초코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곳에는 작은 꽃집이 있었다. 꽃집 앞에는 싱싱한 꽃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노란색 프리지아였다. 프리지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꽃인데. 혜원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아버지는 늘 혜원에게 프리지아처럼 밝고 희망찬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초코는 꽃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듯했다. 혜원은 초코의 목줄을 풀고 꽃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노란색 프리지아 한 다발을 골랐다. 꽃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이 꽃을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회장님? 이준호가 물었다. 혜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께 가져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프리지아 한 송이를 초코의 목줄에 달아주었다. 초코는 마치 자신이 받은 선물을 자랑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혜원은 아버지의 사진이 놓인 거실에 프리지아 꽃다발을 놓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아빠의 유산을 지켰고 아빠의 명예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초코는 혜원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은 마치 혜원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는 듯했다. 혜원은 초코를 안아 올렸다. 초코야,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그날 밤 혜원은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푸른 하늘 아래 활짝 핀 프리지아 꽃밭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늘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강진우의 몰락 이후 그룹은 새로운 바람을 맞이했다. 강혜원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비윤리적인 경영 관행을 뿌리 뽑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녀는 강진우가 추진했던 모든 불법적인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관련 비리들을 철저히 파헤쳐 모두 법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강진우의 협력자들이었던 일부 이사들도 줄줄이 옷을 벗거나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룹은 한때 휘청거렸지만 혜원의 단호하고 원칙적인 리더십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혜원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녀는 직원들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능력 위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친환경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그룹 내부의 사기를 진작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개혁의 아이콘, 선대 회장의 뜻을 잇는 진정한 리더라고 칭송했다.
혜원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회장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잿빛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슬픔과 분노의 상처는 이제 아물고 그 자리에 평화와 성숙함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비극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가치 있는 그룹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다. 이준호는 혜원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룹의 보안 최고 책임자로서 혜원을 그림자처럼 보조하며 그녀가 그룹을 안정시키고 개혁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혜원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나갔다. 그리고 초코는 혜원의 가장 특별한 가족이자 그림자 같은 친구가 되었다. 녀석은 혜원이 회장실에 있을 때면 늘 그녀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거나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혜원은 초코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알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녀석은 혜원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나타나 그녀를 구해준 수호천사였고 그녀의 아픔을 말없이 위로해준 가장 따뜻한 존재였다. 혜원은 초코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가 깃든 존재라고 믿었다. 마치 아버지가 초코의 모습을 빌려 그녀 곁에 머물며 그녀를 지켜주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녀석의 따뜻한 천은 혜원에게 늘 위안을 주었고 녀석의 재롱은 그녀의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시간이 흘러 혜원은 그룹의 명실상부한 회장이자 혁신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그룹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그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환경보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그녀의 경영 철학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혜원은 이준호와 함께 백화점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더욱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평화와 만족감이 가득했다. 초코는 그들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회장님, 이 모든 것을 이루셨군요. 고 회장님께서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이준호가 혜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혜원은 미소 지으며 이준호의 손을 잡았다. 이 모든 것은 당신과 함께였기에 가능했어요, 이준호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회장님은 이미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회장님 곁에서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준호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교차했다. 문득 아버지가 처음 이 회장실에 저를 데려오셨던 날이 생각나네요. 혜원이 나직이 말했다. 그때는 그저 크고 높은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이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꿈이자 저에게 남겨진 숙명이었던 거죠. 이준호는 혜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 이 공간을 당신만의 꿈으로 채우셨습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곳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비전이 시작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때 초코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더니 혜원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녀석은 마치 자신도 그들의 대화에 동참하려는 듯 혜원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혜원은 초코를 안고 환하게 웃었다. 초코야, 네 덕분에 아빠가 남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을 수 있었어. 너는 정말 아빠가 보내준 수호천사 같아. 혜원은 초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초코는 혜원의 말에 대답하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녀석은 자신을 황금나무 폴더가 있는 곳으로 이끈 것이 고 회장의 영혼의 인도였음을 알았던 걸까? 아니면 단순히 혜원을 향한 순수한 충성심이었을까? 그 진실은 오직 초코만이 알고 있을 터였다. 그날 저녁 혜원은 이준호와 함께 백화점 최상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곳은 한때 강진우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연회를 베풀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혜원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던 직원의 눈빛도 강진우의 오만함도 모두 과거의 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냈다. 몇 년 후 혜원과 이준호는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축복 속에 이루어졌다. 초코는 턱시도를 입고 그들의 옆을 지켰다. 결혼 후에도 혜원은 그룹의 회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이준호는 그녀의 든든한 배우자이자 사업 파트너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함께 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혜원은 때때로 자신을 비웃었던 백화점 직원과 마주치곤 했다. 그 직원은 이제 혜원을 볼 때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혜원은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강혜원은 평범한 차림으로 백화점에 들어섰던 그날의 여인이 더 이상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이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린 따뜻한 여성,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아무리 거대한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늘도 혜원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본다. 그녀의 눈빛은 깊지만 평화롭다. 그녀의 옆에는 이준호가 서 있고 발치에는 초코가 꼬리를 흔들고 있다. 그녀는 알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정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신은 황금나무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